자, 오늘 프레스룸 첫 번째 주제 우리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부대 간 정보 공유 미흡 시인, 군 책임론 고조입니다. 이 북한 무인기 논란 잡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까지 오늘부터 이 30일간 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안보 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무인기 현안 관련해서 이 국방위원회 청문회는 물론 이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역시도 임시국회가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또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 노웅래 의원 이 방탄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대치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전 중인 상황인데요. 입장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며 비판 중인데 이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었거니와 이 긴급 현안 질의 본회의에서 안보 문제를 다룰 시 우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맞섰는데요. 이 대통령실 연공이 뚫렸건만 이 대통령실 연공이 뚫린 것에 대해서 윤심 반공에만 여념이 없다. 이 대치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 고발 제소 조치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7일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남쪽을 돌고 가는 동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주호영,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주호영을 오늘 고발하겠습니다.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네, 직접 듣고 오신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북한 무인기가 이 남측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호영 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고발 조치 입장을 또 이어서 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한 이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이 신원식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대비 태세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자, 민지숙 기자. 네. 자, 이 부분 우리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늑장 인지부터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군은 애초 이 무인기를 오전 10시 25분에 최초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6분 앞선 10시 19분에 레이더 요원이 북한 지역에 있던 미상 항적을 최초로 포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북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을 했다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차에 대해서 합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9분에 북한 지역에 있던 비행체를 포착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이게 남한으로 넘어오는 항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본 결과 비로소 무인기임을 알 수 있었다라며 상황이 파악이 되자마자 곧바로 실시간으로 알린 건 맞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이 늑장 태세, 이 대비 태세에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 대비 태세인 이 두루미가 약 1시간 30분 만에 발령됐다는 것이 확인되면서인데요. 먼저 합참이 앞서 지난달 28일로 이 국방위에 제출한 이 적 무인기 식별 및 이 대응 설명 자료에서 이 공군작전사령부가 무인기 대비 두루미를 발령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 발령 시점은 명시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침범 당일 무인기를 최초로 식별한 것은 이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군 작전사령부가 이 두루미 대비 태세를 발령한 것은 낮 12시 전후였기 때문인 건데요. 네. 이 군이 무인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 아니냐면 이 적절한 대응 태세에도 문제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합참은 어제 출입 기자단을 통해 이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아직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역시도 이 발령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이가 발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설명까지만 전해둔 상태입니다. 강 기자, 이 군의 대응도 대응이지만요. 우리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이 수방사와의 공유 협조 문제도 지금 질타를 받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를 최초로 포착한 게 육군 1군단인데 이 육군 1군단과 합참이 서울의 방공 작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이 수도방위 사령부와 이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좀 전해지면서입니다. 이 앞서 1군단이 10시 25분쯤이 최초로 이 식별을 했다, 포착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지만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 수방사의 방공여단은 이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자체적으로 이상한 적을 포착한 뒤에 자체적으로 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이후 이제 오전 11시 27분쯤이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이 합참에 보고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때까지 육군 1군단이 추적하고 있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역으로 이제 상황을 전달한 그런 그림이 됐는데 네. 이 작전 체계, 이 공유 체계에 대한 비난 역시도 때문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고 이 수도방위 사령관을 역임했던 이 김도군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와 같이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은 흔치 않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합참이 수방사와 상황 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다는 사실 직접 시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임론은 계속해서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논란과 덧붙여서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 방어를 주로 하는 네. 이 경호처 소속 방공부대도 이런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군은 원래 이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가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호처에는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군 관계자 설명 듣고 오시죠. 경호처 방공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가요?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 책임입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P-73 공역에 대한 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입니다. 따라서 검열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부대에 한한 것입니다. 그럼 경호처 방공대에는 합참에서 알릴 의무가 없는 건지.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말씀드린 사항 속에 그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경호처에 있는 이 대당 11억 원을 들인 고성능 레이더가 네. 이 무인기를 탐지는 했었다고 합니다. 오. 네, 결국 북한 무인기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서 즉각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군은 무인기가 이 경호처 직접 관할 구역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논란에서 경호처에 대한 조사는 추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우리 군의 대응 체계요. 이렇게 허술했었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 무인기가 첫 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에도 서울 상공에도 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응을 못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이 방면에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북한의 도발이 확실히 있었고 수도권 상공까지 왔다. 네. 이거 확실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세 번째 뭔가 정부 군 당국이 좀 숨기려고 솔직히 다 털어놓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게 저는 세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1월 26일 날 10시 25분에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1군단에서 그보다 6분 전에 10시 19분에 지금 발견했다잖아요. 최초에. 그렇죠. 네. 또 두 번째는 무인기 경계태세는 두루미가 바로 발령이 돼야 되는데 10시 19분에 발령된 게 12시 전후로 1시간 반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죠. 아무런 대응 없이 손만 놓고 있었냐 이거죠. 세 번째는 1군단, 발견한 1군단하고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경호처 방공부대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서로 잘 소통이 안 돼서 방어체제의 허점을 지금 드러낸 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미 해군들이 문제 있을 때 가장 큰 것 복잡하게 묻지 않고 두 가지만 딱 물어본답니다. 하나는 why, 하나는 how. 도대체 왜 그랬냐. 아하. 이거 빨리 저 진상조사해야 되고 how.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정부에서 좀 빨리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질질 끌 때가 아니고 또 도피적인 회피적인 답변을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윤영걸 대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거 안 될 때는 책임론, 뭐 문책론 이런 거 대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이 안보 라인을 문책하라 공세를 올리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왜 북한의 도발은 외면하고 우리 군과 정부만 공격하냐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이어서 듣고 오시죠. 북한 무인기의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 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여당에겐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지 라인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의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피와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마십시오. 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도 이 문책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가 날아올 때마다 군 수뇌부를 갈아치울 수는 없다. 이 북한 무인기에 놀라서 군 지도부를 교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해야 된다는 야당, 이 신중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여당. 목소리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김주열 대표님. 예. 여기에다 이제 좀 전에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듯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은 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 군 지휘관을 교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요. 지금 이 상황, 문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좀 내다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뭐 이거는 진짜 그냥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인기 한 대가 넘어온 게 아니라 P-73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까지 넘어온 것까지 확인이 됐고, 네. 근데 그거를 군이 어쨌든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거짓말 논란까지 있고, 그리고 모든 협조 체계가 다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러면은 뭐 준 전시 체제 운운하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 군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책임을 안 물은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뭐 신상필벌이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더 힘을 내서 하는 거고 더 좀 게을렀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이거를 좀 정치 공세로만 지금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역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물러났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도 사실 그러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조금 이런 것들을 너무 정치 공세로만 인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성난 민심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한 수습만큼이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우리 국민들 이 모든 시선이 다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